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라고 딱 정의하는 건 바로 A에서 B까지의 델타 X, 즉 요렇게 요 길이를 델타 X라 하고, 그리고 FA에서 FB의 차이 요만큼을 델타 Y라고 한다면 저 델타 X분의 델타 삼각형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델타 Y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 또는 AB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면 B-A분의 FB-FA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B-A라는 요 길이를 델타 X를 어떤 H라는 문자로 놓으면 그 차이인 델타 X는 H로 놓고 F에 A 플러스 H, 즉 B 대신 A 플러스 H가 들어간 요 두 함수 값의 차, 이게 전부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라는 거. 실제로 의미하는 식을 써놓고 보니까 기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A, FA에서 B, FB까지를 이은 이 현의 기울기라는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야. 현의 기울기. 이게 현의 기울기다라는, 그러면서 이름을 왜 평균이라고 붙였냐.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평균 변화율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수학적으로 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는 정의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A에서 B까지를 곡선 Y는 fx가 지나가기 때문에 A, B 사이를 똑같은 간격으로 간격을 똑같이 한번 앞쪽 그리고 뒤쪽에 똑같은 간격으로 비슷하게 놔볼게요. 그러면 같은 델타 X에 대해서 A쪽은 델타 Y가 짧아. 요 길이다 라고 한다면, 같은 델타 X에 대해서 B쪽은 델타 Y가 더 길어.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곡선도 앞쪽 구간, 뒤쪽 구간, 구간별로 살펴보니까 구간 평균 변화율이 달라. 구간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우리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정의하고 싶다. 그 말은 전체 X 증가분과 전체 Y 증가분을 퉁쳐서 결국은 A에서 B까지의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올라갔는지는 관심 없다. 심지어 갔다 왔다 하는 함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예를 들어 1분의 2.5다. 아니 1.5다 라고 해서 기울기가 2분의 3이야 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 A에서 B까지의 저 곡선 Y는 fx를 그냥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으로 봐버릴 거다. 퉁쳐서. 구간 다른 공률을 갖고 있는 곡선이지만 평균 변화율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구간 안에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직선과 유사하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앞쪽은 완만하고 뒤는 급하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완만해, 얼마나 급해, 평균적으로는 그냥 이 현의 기울기라고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 완만한, 더 급한 이 구간을 더 잘게 잘라서 어디까지 자르냐면 0 플러스 간격이 될 때까지 자르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변화율이 돼? 순간 변화율이 되지. 그 모든 순간순간의 변화율의 평균값을 낸 거야. 그래서 그냥 퉁쳐서 저 직선이라고 쳐. 근데 사실상 우린 직선이 아니잖아. 심지어 증감이 왔다 갔다 한 함수일 수도 있어. 근데 평균 변화율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직선과 같았어 라는 결과값이라 함수의 분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구간 다른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을 낸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우리 확통에서 배우는 그 평균값, 기대값, 그렇게 계산한 값이라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의 평균값이다? 순간 변화율의 평균값이다 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요게 30번 자리에 출제된 적이 있어.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의 평균값이다. 이해되나요? 네, 그게 출제돼서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출제가 됐을 때 참고로 A에서 B까지 F'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6평 30번에 이게 조건이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도함수를 정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함수의 X자리에 1을 넣으면 그게 F'1. 그게 순간 변화율.
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라는 도함수, 즉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니까 그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도함수가 최소 1이고 최대 3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건 순간 변화율이니까 우리 반 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의 성적에 오늘 알파 테스트 최소가 1이고 1점이고 최대가 2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3점이 최대? 2점이라고 해볼게. 미안해. 1점이 최소값이고 2점이 최대값이야. 근데 우리 반 평균이 2점이더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전부 다 몇 점? 2점이란 뜻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이런데 평균이 반 평균이 2점이야. 이렇게 줘버리면 이 순간 한 명 한 명의 값들의 평균값이 반평균이거든.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값이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죠. 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그런데 평균값,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성적의 최소가 1이고 최대가 2인데 말이야. 평균이 2가 나왔잖아. 그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아니 그래도 1점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누군가 한 명이 1점이지. 근데 평균이 2가 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몇 점이어야 돼? 3점이어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단 한 포인트도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어. 무조건 단 한 포인트에서라도 미분계수가 2보다 커지잖아? 그럼 반드시 2보다 작은 값이 있고 어느 한 포인트에서도 미분계수가 2보다 작아지지? 그럼 반드시 2보다 큰 값이 있어야 그게 평균값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30분에 딱 주어졌어.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 구간 안에서 F'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이 구간에 평균 변화율이 1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그 구간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전부 뭐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순간 변화율이 계속 1로 유지되는 건 뭐야? 직선이잖아. 그래서 그 구간의 함수는 직선이야 해서 직선으로 결정. 그게 6평 30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킬러 문항들에는 그래서 이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여러 곳에서 슬금슬금 여러 번 나왔는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30번짜리에 나온 건 딱 한 번이었어요. 그제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6평 끝나고 잠실체육관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그 수학을 제가 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 30번을 분석했지. 이게 바로 개념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다. 개념은. 근데 이제 그날 그 잠실체육관에서 그러니까 2만 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2만 명이면 10,000명에서 2만 명? 하여튼 만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 앞에 서면 이들의 기운이 몇천 명하고는 다른 엄청난 힘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마침 MBC 뉴스에서 취재를 왔었던 거지. 근데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또 수학을 하는 내가 거기다 찍혔어요. 근데 그날 밤에 MBC 뉴스에 나왔어. 근데 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극과 극 둘 중 하나잖아요. 매우 훌륭하거나 매우 나쁜 짓을 했거나. 어쨌든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그 MBC 뉴스에 나온지는 몰랐는데 이제 설명회가 나오면서 이렇게 스치듯이 나왔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저는 이걸 당연히 분석해 줄 수밖에 없죠.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관계성도 많은 수험생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예요.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작하는 개념은 진짜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막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보는 순간 좌우 구간에 하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야 라고 결정이 되는 30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집에 갔죠. 근데 이 풀이가 대단히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막 QA에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는 제가 딱 술 그 주량이 와인의 반잔이었어요. 근데 이제 설명회까지 하면서 6평 끝나고 해설 강의 다 끝내고 집에 가서 딱 그 와인 반잔을 딱 먹고 자야지. 저는 이제 모든 머리가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그 반잔 한 잔 먹는 그것마저 끊었다 했잖아요. 끊었어요. 이제 술을 끊었다니까 다들 비웃던데 술 끊었단 말이 조금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날 밤에 연구실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서강대 수학과 다니던 연구실장이었어요. 그 당시. 쌤, 지금 QA에 막 뭐가 올라오는데 큰일 났대. 왜? 그랬더니 요게 그 선생님 오류라고. 근데 나는 2만 명 앞에서 그 영상 다 올라가 있고 끝나잖아. 어디가 오류야? 나는 평가 문제를 오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오류 어디가? 그랬더니 그 선생님 바로 직선으로 확정한 그 부분이 오류라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QA에 너무나 잘 논문처럼 써서 QA를 해요. 선생님의 이 논리는 이렇게 누가 봐도 학생이 아니야. 근데 그게 난 지금 머리가 멈췄으니까 네가 분석을 해. 오류는 아닐 테니까 이 사람들의 오류를 네가 찾아. 그래도 이제 그 당일날 새벽이었어요. 막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아 선생님 근데 이거 이 사람들이 요거 지금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의 관계성을 누락을 하고 그걸 바로 판단하는 걸 오류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래서 개념을 좀 더 공부하시라고 적어드려라. 누가 봐도 학생은 아니니까.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다시 이거 써서 올리라고 이렇게 QA에 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평이잖아요. 그해 겨울. 제가 분당에서 강의하잖아요. 정자동에 이렇게 좋은 학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대형 학원들이. 근데 그때는 순회동에 오롯의 학원이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겠다고 등록을 해놓고 정자동 한 바퀴 이렇게 딱 설명회를 돌고 왔는데 그 자료를 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정말로 솔직한 부모님이죠. 정말 믿는 신뢰가 있으니까 올 수 있지. 선생님 정자동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이거를 그 당시 이건 정말 그 당시 그 어머님의 말 그대로예요. 이 6평 30번을 선생님 풀이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 풀이 세 사람 풀이를 비교하는데 그런데 그 세 사람 풀이 중에 선생님 풀이는 오류라고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 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정말로 오류냐. 그리고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냐. 그래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거는 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할 일이고 제가 그 사람들까지 교육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난 내 수강생만 교육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했는 그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내용을 또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그 어머님의 자녀분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하지 않았어요? 고대 수교과 가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딱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눈빛이 서울대 수교과야. 넌 서울대 수교과야. 나 믿고 1년 내내 열심히 해.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하던. 그래서 결국 전교 1등을 했는데 그 학교 네이밍이 떨어지니까 전교 1등이어도 서울대 수교과는 안 써준다 그래서 그 뭐라 하죠? 1등한테 주는 거? 추천서인가? 그건 고대인데 학교장 추천서는. 직윤. 예, 그거 버리고 수시 일반으로 집어넣어서 서울대 수교과 결국 합격한. 버스 타고 오면서 합격 발표 났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가 핸드폰 가리고 있다가 버스 내려서 보고 으악 해서 막 학원으로 뛰어들어왔던 결국 서울대 수교과를 한 번에 간. 얘 사연을 듣고 어떤 후배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인고에서 예비 고1이 열심히 공부해서 역시 서울대 수교과 가서 누나 혹시 분당 사는 누나예요? 제가 누나 인강에서 누나 부르는 거 그거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왔어요. 해서 윤호랑 손잡고 와서 이 정말 인연이 엄청나게 이어지는 그 얘 부모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케이스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기반 그리고 그것을 만든 천재 수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그걸 공부해서 출제한 기출문제 요 세 개를 분석하면 너무너무 깊이 있는 개념을 알게 되고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감동스러운 풀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를 읽고 수험생이 혼자 그걸 파악해내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읽지를 않잖아.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설명을 해주는데 읽질 않아. 깊이 있게 생각해볼 여지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게 에센스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센스 개념 이러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쉬운 개념 3점 어삼 시사를 풀게 하는 개념인 줄 아는데 아니야. 킬러를 푸는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강의를 해볼게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요. 근데 뭐 진실이 아니니까 더 공부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덤벼야죠. 예. 자, 근데 이제 극이란 말이잖아요. 진실이 아니면 긁히지 않아요. 근데 진실이 조금 섞여 있으면 긁히죠.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더 공개된 세상에서 살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모두 하나하나의 방송국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방송국이 주변 모든 것에 존재하니까 모든 것이 노출될 수 있는 사회에 살잖아요. 훨씬 더. 근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결국은 아무것도 노출되지 않는 기술이 발전된 사회에 살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대신 활동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긁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잘 관리하고 사세요. 자.